잡가 하면 이 잡스럽다라고 할 때 이 잡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조금 이제 오늘은 잡가의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잡가의 정신, 잡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잡가는 도가 중심으로, 도가 중심으로 사상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 이후에 진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한무제가 한나라를 통일을 하고서 한고조 유방이 통일을 하면서 사상이 유학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경학을 이야기합니다. 경학, 유학의 재해석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잡가는 어디까지나 도가를 중심으로 모든 사상을 전부 다 이 토탈 다 합치려고 했었다. 그래서 도가 사상 중심이니까 당연히 이 도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리예요. 진리, 트루스,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약에 진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모든 사상가들이 뭐 유가, 그 다음에 뭐 묵가, 명가, 뭐 음양가, 종hin가, 뭐 잡가, 뭐 무소설가, 무슨가, 이런 가들이 다 진리의 일부분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진리가 가운데에 있으면 이렇게 일부만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백가의 사상들은 진리의 일부분만을 표현하고 있다. 진리, 즉 다시 말해서 도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일부들을 전부 다 합치면, 다 토탈해 보면은 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 잡가만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합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의 정신은 저는 본받을 만하다, 배울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투루스 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학에서도 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모든 사상도 다 나오지만, 특히 왜 이 사람들이 도가 중심으로 사상을 설명했냐면, 다른 제자백가의 모든 사상들은 다 고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다 대부분 진리를 픽스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이렇게 포착해서 픽스하는 측면이 있는데, 도가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이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타이밍, 때의 시라고 하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라고 하잖아요. 일이 흘러가는 어떤 경향성, 흐름, 방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과 그 다음에 일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플로우, 흐름, 일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가는 도가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어떤 거는 규율을 강조하고, 어떤 거는 자유를 강조하고, 어떤 거는 예술을 강조하고, 어떤 것은 예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다 진리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보면은 그 서양 철학이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때 근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즘이 일어나는데, 모더니즘은 뭐예요? 모더니즘은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과 합리성 중심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거잖아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현상학이다, 실존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 전체론적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전체론적 접근이다.
무슨 말이냐? 전체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진리의 일부, 여기서 말하는 이성중심성, 서구의 모더니즘, 근대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진리의 일부분, 인간의 일부분, 인간의 합리적인 부분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리스틱한 어프로치, 여기서 말하는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는 전체 다, 모든 진리들을 다 포함하는 이 도의 관점으로, 이것을 전부 다 포괄하는 관점으로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해라. 홀리스틱 어프로치. 그래가지고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현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성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해체를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사태를 그 자체로 관찰을 하려고 하고, 미지적 접근 방법, 그래서 민속지향적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속지향적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잡가라고 하는 것은 유가 중심으로, 경학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학을 해석하는, 훈을 다는 방식으로 결국 중국 역사는 흘러갔지만,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지죠. 이 경학 중심이. 근데 그 전에 모든 사상을 통일하려고 했었던 잡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잡가의 정신은 비록 일부에 그치고서 사상의 중심 흐름으로 흘러가지 못했고, 유학 중심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잡가의 핵심 정신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모든 사상들의 진리를, 편린들을 다 더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는 핵심은 이 홀리스틱, 전체론적 접근 방법에 그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서양 사상도 고대와 중세 기독교 그리스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산업혁명과 심리혁명,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 이성에 대한, 인간의 일부 합리성에 대한 아주 극단의 어떤 그 최고를 추구를 하죠. 하지만 그것의 결과물이 세계대전이었고, 그래가지고 현대사회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성중심주의의 해체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상학과 실존주의 전체적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하는데,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잡가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이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일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사상가인 찰리 먼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격자형 인식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칸트 철학 이야기할 때 나오게 될 건데, 격자형 인식 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인식의 사상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인식의 틀을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홀리스틱한 어프로치죠. 홀리스틱한 어프로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그러한 정신이 춘추전국시대 말 한나라 유학 중심으로, 이 경학 중심으로 중국의 사상이 통일되던 시절에 있었던 잡가의 정신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